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, 공사 중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. 보통은 이 정도 악재로 떨어질 때는 다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,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점이 그 점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상황 따라서 조금 더 떨어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근데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, 외국인은 이 정도고요. 예전에 좀 많이 빠져나갔고, 어쨌든 이 급락의 주범은 기관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2019년도에, 전 이 기업을 사실 잘 모르는데,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. 실적은 거의 저평가 수준으로 좋은데, 혹시나 분할하지 않았나 해서 검색해보니까 2019년도에 분할을 했었고요. 어쨌든 분할 후 실적은 PBR도 그렇고, PER도 그렇고, 사실 이 정도면 상당한 저평가 레벨이죠. 그죠? PBR가 상당한 저평가죠. 그죠? 별도 재무제표도 이상이었고, 그렇다고 부채 비율이 많느냐, 부채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재무제표상으로는 좋은데 왜 외국인은 2020년도에 이렇게만이나 팔았을까? 이게 좀 의아합니다. 제가 볼 때는. 최근 판 거는 뭐 큰 문제 없는데, 기관도 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꽤 많이 나간 거거든요. 이 왜일까?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, 건설 업계 중에서 실적을 일정 기간 중에 몰아준 뒤에 나중에 손실을 반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, 예전에 대림산업도 한번 그랬던 것 같고요. 건설업계는 사실 양아치적인 측면이 많은 게, 얘네들 분식회계도 좀 그동안 과거에 많이 했었고, 그리고 물론 그 과거라는 게 아주 오래된 과거긴 하지만요.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분식이거든요. 나중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, 주가가 높은 기간 동안에 좋게 만들어 놓아서 지들 거 팔고 나중에 반영시키면은 투자 손실인데, 또 하나는 건설업계 또 뒤로 빼돌리는 돈들도 과거에 많아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. 예, 근데 뭐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, 요런 면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적을 뭐 너무 100%다 믿지는 말아라. 더군다나 2019년도에 분할됐기 때문에, 제가 볼 때 나중에 만약에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여기는 손절이겠죠.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가, 사실 이거는 이제 의혹일 뿐이고,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예를 든 것 뿐이고, 만약에 이 기업의 지금 재무제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,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,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죠? 단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, 셀트론도 마찬가지겠지만, 셀트론은 사실 분식이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가 매수하기는 힘든데, 이 현대산업개발을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려보면은, 이거를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섞어 쓰는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50%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000만원 접근한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, 떨어지면 더 하면서, 요즘에 지금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,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, 떨어지는 칼날은요, 여러분, 5일선이 여기거든요. 5일선 쭉 타고 내려오는데 5일선을 맞고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. 심지어 반등이 나와도 5일선 맞고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5일선 회복 전에 매수할 양을 반드시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. 그러면 왜 5일선 회복하면 매수하면 되지, 왜 미리 일부는 30, 50% 정도는 이렇게 선매수를 하느냐? 왜냐면은 5일선과 무관하게 갑자기 확 반등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, 대충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급락과 급등에는 5일선이 아주 생명선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던지. 근데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이 깨져 나가게 되면은 요건 좀 조심하십시오. 이거는,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최저점이 12,000원이라 멀긴 멀었는데, 이때의 종가를 한번 일봉상 찾아가지고 이 종가를 한번 보시고, 요번에 장중 저가를 말하는 거 종가 기준으로는 한 12,000 얼마가 되겠네요. 12,500원이나 그쯤 될 것 같습니다. 멀었죠. 거기까지는 안 가고,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전에 반등하지 않을까.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하락이 멈추고 해서 옆으로 가면서 5일선을 끌어내리고, 그래서 5일선 넘고 이렇게 해서 반등이 한 번에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약간 또 꿀렁거리면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만든 후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.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. 제가 볼 땐 가치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, 왜냐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아서 저평가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, 근데 의외치 않은 급락이라 사실은 단기로는 여기서는 조금 잘르셨어야 돼. 이 저점 깨졌을 때. 이날 급락한 이날 사실은 조금은 줄이는 게, 사실은 급락했더라도 이평선도 깨고 전저점도 깨면 조금 줄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매수를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정석이겠죠.
그리고 이 정도 이런 공사 중에 있는 사고 물론 두 건이나 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수주에도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가 어떤 그 기업의 어, 본질적인 뭐 어떠한 기술력을 훼손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사건 사고고 또 하나는 기관이 또 혹시 이거 주식선물에 상장된 종목이라 주식선물 놀이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보유자분들은 조금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은 제가 볼 때 보통 이 반등은요 좀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한 2만원 정도까지는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요. 단 이거 이 단기적인 것은 발자국과 같아서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 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만 말씀드린 거고요. 물론 또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참고만 하셔서 잘 손실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